네, 안녕하십니까. 의식의 흐름을 쫓아 토크하는 교육 팟캐스트 스브스 앤 양글리시 시작합니다. 저희는 2인 방송 시스템이고요. 주로 다루게 될 소재는 교육 이슈, 현안 분석, 입시 대책, 영어 공부법, 과목별 학습법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저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시험 녹음을 해봤었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문제가 있었죠. 뭐였냐면 이제 너무 의식의 흐름만 쫓다 보니까 인사말에서 네. 이 20분을 진짜 잡아먹었단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네. 저희가 그 인사하는 데만, 네. 이게 인사말보다는 이게 자기소개, 약간 좀 그렇죠, 신변 자기소개였죠. 잡기 얘기하다가 네. 20분간이나 개인적 토크를 하다가 네. 살짝 말아먹었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조금 짧게 네. 인사말을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 겸 패널을 맡고 있는 서범석, 코드네임 스브스라고 합니다. 네, 뭐 박수라도 칠까요?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요? 별로예요? 네. 네. 좀 약간 띄워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네. 양글리시. 네, 저한테는 소개 좀 박수 해주시죠. 좀 쳐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양글리시고요. 본명은 차후에 밝히도록 하고, 일단 저는 양에다가, 제 성씨가 양인데, 거기다가 잉글리시를 합쳐서, 제 나름의 이제 브랜드 네임으로 밀고 나가는, 양글리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네. 본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일단 저의 그 신변에 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왜 그런지 딱히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넘나들면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팟캐스트가 어떤 의미가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죠.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까? 네, 일단은 네. 살짝 덮어두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글리시. 네. 성이 잉씨였다면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말이죠. 이 뭔 개소리야! 쓰잘데없는 생각이었는데. 네, 상당히 쓰잘데기 없었는데요. 그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네. 이 스튜디오에 달려있는 이 마이크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데, 네네. 물론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룰로 작용하는 먼저 온 사람이 임자. 네. 네. 물론,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참고로 저희는 마이크 2개로 녹음을 하고 네, 있죠. 그렇죠. 마이크 2개인데, 하나는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초록색 마이크는 V67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메이드 인 뭐라고는 안 써있지만 왠지 차이나 삘이고요. 지금 그 스브스 씨 앞에 있는 거를 보니까, 일단 은에다가 약간 네. 도금돼 있는 그 삘 있죠? 네, 일단 느낌 좋아요. 저 이런 마이크 처음 써봐요. 네, 거기다가 별로 막 이렇게 치장도 돼 있어요. 이 옆에. 이거 뭐예요, 이거? 저도 모르죠. 네, 처음 써보셨죠? 예, 이런 거 처음 써봤어요. 컨디션 말고 처음 써봤어요. 써보셨죠?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한 Made in Germany를 쓰는 분으로서 네네. 오늘 목소리 한번. 저는 그 노래방 마이크를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학원 강의실에서 녹음을 하다가 학원 강의실이 문제가 아니라 강의실 장소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마이크도 아니고 네. 노래방 마이크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냥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에 달려있는 내장 스피커로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네, 만행을 저질렀죠. 자, 어쨌든 이번엔 좀 뭔가 좀 갖추고 하는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네. 그냥 편하게 네네. 편하게 내려놓고 그냥 하시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일단 개인 소개는 끝났고 네네. 저희 둘 간에 얽힌 인연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근데 저희는 네네. 예. 얘기하세요. 네, 몇 년쯤 전에 몇 년 전이죠. 용인에 있는 모 자사고. 네, 모 자사고죠. 네네. 네. 예, 그곳에서 그냥 말하셔도 제가 삐리리. 그곳에서 잠깐 이제 얽혔었던 인연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긴 나머지 아직까지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네, 교육 관련 일을 질긴 함께 인연이에요, 하고 질긴 있습니다. 인연. 네네네. 네, 그날의 그 저녁의 풍경이 새록새록합니다. 네. 저 그날 정말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까? 생생해요. 그렇죠. 그때 약간 어둑어둑한 밤이었죠. 그렇죠.
그 태양이 조금씩 지던 예, 네. 그래서 약간 붉은 빛을 보이던 그런 밤이었는데 약간 저녁이었죠. 예. 네. 그 저녁에 이제 그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스브스 형님이죠. 예. 이분이 그 저 멀리서 네. 예, 저 멀리서 이렇게 한 손에는 치킨. 네. 예, 그 치킨이 이름이 뭐였죠? 그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뭐 저기 삼모 협찬도 치킨 뭐 받지 이런- 않는데 그거 예, 광고 주지 말고. 뭐 삼모 치킨 어쨌든 네네. 예, 한 손에는 치킨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네. 자기 집으로 향하던 뒷모습을 보고 그때 이제 저녁 10시경이었습니다. 저녁 10시경이었고. 10시였어요? 예, 당시 저는 이제 그 아, 그래요? 중요한 나는 미션을 기억이 마치고 네.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죠. 그렇죠. 그 앞에 아, 나쁜 있던- 놈 잡는 거였죠? 그렇죠. 네. 당시 이제 그 학교의 그 전편입 거주지 이전 전편입 있었는데 네, 전직이 잠깐 나오겠네요. 네, 뭔가 무엇 때문에 입학 담당한 갔을지 일을 네.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당시 이제 그 위장 전입을 하는 학부형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주지 이제 실사 찍으러 나갔다 온 길이었습니다. 네. 온 길이었고 중요한 일 하신 거였죠. 굉장히 이제 좀 허탈한 기분이 들었었죠. 거기 네. 가서 이제 가족들 쭉 세워놓고 사진 한 장 찍고 네. 실제로 그곳에 사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일을 하고 네. 집에 들어오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데 약간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네. 이제 한국의 교육 현실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뭐 그랬습니다. 네. 그 위장전입 허탈한 마음을-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네, 허탈한 마음을 위장전입 달래기 요즘 위해서. 청문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위장전입 사실 뭐 살다 보면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가요? 요소 중에 하나죠. 예, 사실은. 네. 왜냐면 지금 또 비꼬시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청문회에 나오는 뭐 정치인을 비꼬는 게 아니라 네네. 위장전입이라는 게 이제 생활형 위장전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생활형 위장전입과 다르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스브스 씨께서는 이제 그 불법이죠. 예, 일종의 그렇죠. 예, 자기 자식을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한 일종의 위장전입을 어쨌든 뭐 그거 잡으러 갔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났다. 예, 이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던 양글리쉬가 생각이 납니다. 네, 처절하게 불렀죠. 네. 처절하게보다는 애절하게. 네. 그래서 뭐 그날 제가 이제 원래 집에 가서 이제 혼술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네. 선구자였죠. 혼술의 선구자. 혼술의 선구자였습니다. 네. 십수년 전부터. 친구가 없어? 네, 십수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네. 혼술이란 말도 없을 시절부터. 그렇죠. 그래요? 네. 꿋꿋하게. 2000년대? 그때쯤부터? 이태백인가 봐요. 네. 혼자 마시는 술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찍 네. 트렌드를 선도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혼자 마시려고 하다가 뒤에서 네. 이제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양글리쉬가 써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랑 친해지고 싶었나 봐요. 사실 뭐 제 얼굴도 몰랐고 다만 그냥 뒤통수가 네. 왠지 나랑 쓸쓸해 보이네. 아예 쓸쓸해 보이기도 했고 뭔가 오래 갈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깨가 또 넓으시잖아요. 또.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넓게 개인 신상 받아주시지 정보를 않을까. 그렇게 막 이렇게 밝히시면 곤란하고. 네, 근데 어쨌든 사실 그 우리가 지금 상당히 훈훈하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저번처럼 그 재탕이 될 수 있어요. 한 20분 가겠는데. 그렇죠. 자, 여기서 네. 끊고. 자, 여기서 끊고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의식이 좀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 알겠습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분명히 네네. 하고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일단 저희는 청취자의 판단을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네네. 저희 주변에 보면 말이죠. 뭐 대선 주자 1번을 왜 찍냐, 3번을 찍어라. 네, 뭐 3번을 왜 찍냐, 2번을 찍어라. 그렇죠. 뭐 불교를 믿어야지 이슬람을 왜 믿냐, 혹은 그 반대. 네네. 뭐 유교는 종교가 아니니까 기독교를 믿어라. 뭐 이런 등등등등 세계에 대한 자기만의 가치 판단을 말이죠. 대신 해주겠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매우 주제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스브스와 여기 있는 양글리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닮은 듯 다른 세계관을 가진 두 인물이 펼치는 갑론을박을 통해서 청취자분께서 알아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뿐입니다. 네.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서 바로 들어가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룰 주제가 뭐죠? 저희가 갑자기 이제 신상 얘기하다가 네.
자, 이제 한번 제대로 이제 본격 토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다룰 주제 오늘은 수능 절대평가. 네, 엄청난 핫 이슈죠, 그죠? 네. 네, 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여러 방면을 통해서 네. 이 주제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네네. 먼저 절대평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네. 얘기를 하자면은 네,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작년까지는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이전에 작년까지 2017학년도입니다. 네, 2017학년도까지는 전 과목이 한국사 빼고요. 한국사는 필수로 돼 있는 그 이미 절대평가죠. 네네. 근데 그거 말고요. 네. 전 과목이 수능이 상대평가였습니다. 네,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거죠. 4%까지 들어가면은 1등급. 네. 그 다음에 뭐 11%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네. 9개의 급간을 나눠서 퍼센티지로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네네. 지금 올해부터 갑자기 달라진 게 있죠. 올해 고3 학생들은 영어를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고요. 영어만 지금 절대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네, 네. 처음으로 절대평가라는 걸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일종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네네. 올해가 아주 영어에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일단 수능 절대평가라는 거를 지금 그 영어로 처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걸 다 확대해가지고 국영수, 사탐, 과탐 전부 다 절대평가로 하고자 한다라는 게 지금 새 정부의 얼마 전에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아이디어죠, 그죠? 네. 공약이기도 했고요. 네. 네. 자, 일단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어를 네. 지금 이제 양글리시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영어 쪽을 전담하는 멤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물론 이제 뭐 영어 관련한 책을 수능 독해책을 네. 세 권이나 집필한 네. 집필 저자이기도 갑자기 합니다만은 또 끼어팔게 하고 계십니다. 네. 토익 단어장도 썼어요. 아, 그래요? 네. 또 몰랐던 얘기인데. 네, 토익 단어장 몰랐어요? 나에 대해서 진짜 몰랐는데.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군요. 자, 그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우리 상당히 많이 같이 술 먹고 얘기하면서 맨날 딴 얘기만 하니까 이게. 예. 뭐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책 쓴 이야기도 모르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뭐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네. 저희가 뭐 3년을 알아도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죠? 그렇어요. 아니 그래서 네. 영어를 담당하니까. 네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시범적으로 일단 그 영어 수능에서 이제 영어 절대 평가가 도입되는데 네. 그 배경이 뭔지 한번 짚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절대평가의 그 도입 배경 자체는 사실 일단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네. 사교육을 너무 많이 유발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영어는 스스로 공부하거나 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거의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양글리 씨가 네네. 혼자 공부했기 때문이죠. 물론 저도 혼자 공부했지만 네네. 내가 했으니까 니들도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이 영어 수능에서는요. 적어도 수능에서는 네. 단순한 영어 실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 실력이라면 우리 스브스 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 실력이요? 네, 그냥 영어 실력이라고 하면은 1단계는 일단 그 영어를 구사하는 상대방과 네. 일단 커뮤니케이션 소통이죠. 그렇죠. 유창성 그 다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소통, 그 다음에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의 뭐랄까 인풋이죠. 네네. 인풋 그리고 아웃풋까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동안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은 사실은 인풋 쪽에 초점을 맞춰 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풋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수업 자체가 인풋에 이제 초점을 뒀던 거고. 이게 오해가 네. 있는데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그 모든 언어의 4대 영역 중에서 인풋 영역과 그죠 아웃풋 영역이 있단 말이죠. 자, 인풋은 그렇게 나눈 걸 그렇죠. 얘기하시는 겁니까? 듣기와 읽기죠. 네네네. 네, 듣기와 읽기고 네. 아웃풋은 말하기와 쓰기죠. 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영어의 인풋 듣기와 읽기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져 왔고 네. 그것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인풋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네, 그런 방면으로 얘기하신다면 그런 분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다른 방향도 있지만. 네. 자,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실력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어 실력 하면은, 대부분이 일단 그 스부스 씨께서도 얘기했듯이 네. 어떠한 그 의사소통 능력, 요걸 항상 기본으로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네. 그 수능 영어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불가능합니다. 인풋만 채점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이제 의사소통과는 전혀 상관없죠. 네. 일방향적인 것이다 이거죠. 쌍방향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의사소통 능력 자체를 평가한다면은 사실 이 수능이라는 게 사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네,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하지만 지금 독해가 아주 줄을 이루고 있고요. 듣기 평가 같은 경우에도 1번부터 17번까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실질적인 비중을 차지하거나 17문제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네.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느낀 거나 그렇죠. 이런 영역은 아니거든요. 네. 네. 결국 우리가 독해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독해라는 게 사교육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만큼 네,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예, 받지만 외국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외국에 가서 이제 연수도 받고 공부하고 이런 친구가 유리할 만한 시험은 아니다라고 네. 제가 단언할 수 있고요. 네네. 네, 그건 이제 차후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절대평가제로 이제 바꾼다고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 일단은 다른 이유가 있었죠, 사실. 어떤 이유였죠? 학생들이나 뭐 교육 전문가들 나와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영어 상당히 많이 난타전을 합니다. 네네. 막 두드리죠, 그죠? 그렇죠. 네, 엄청 깨부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죠. 네. 네.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너무 쓸데없이 쓰지도 않는 단어를 네네. 마구 꾸겨 넣어서 네네. 말도 안 되는 철학 지문, 네. 역사 지문, 네. 이런 거 네. 마구잡이로 뽑아서 원어민들조차 풀지 못하는. 네, 라고 이야기들 하죠. 네, 네. 그거는 제가 차차 네.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어쨌든 그것 때문에 네. 일단 이런 거에 그 학습의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네네. 네, 절대평가라는 게. 그렇죠. 네, 학습의 부담을 줄여주고 일정 이상의 영어를 할 수 있으면은 네. 너는 1등급이다. 네. 너는 이 정도 했으면 2등급이다. 라는 식으로 네. 상대평가가 아닌 네. 그런 경쟁 위주가 아니라 스스로의 학습 정도를 평가를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겠다라는 게 바로 절대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뭐 영어 절대평가가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을 실제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이제 올해 이제 실시가 네. 영어만. 확정이 된 거고요. 네네. 이미 확정이 된 거고, 앞으로 이제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3년 뒤죠.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네. 영어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에 대해서, 전 영역에 대해서 수능 이제 절대평가를 이제 실시하겠다라는 보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청회 같은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의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다른 주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했죠. 그렇죠. 거의 이제 이대로 이제 홍준표 그렇죠. 후보 빼고는 네. 네, 홍준표 후보 빼고는 뭐 다들 네. 절대평가를 이야기했고요.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대로 네. 뭐 공청회는 사실 요식행위일 수도 있고 사실은 거의 이대로 이제 확정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물론 그렇죠. 네. 확정 발표는 지금 7월 말, 7월이나 8월이라고, 8월 정도라고 네, 이제 8월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인선이 좀 늦어지고 맞습니다. 교육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좋습니다. 8월에 이제 확정 발표가 되는 안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사실상
그쪽으로 이제 방점이 찍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수능 절대 평가 실시. 네, 이거 지금 현재 지금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네. 분들 중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학부모님들 네. 혹은 이제 학생들이 혹은 이제 교육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네. 예, 예. 이미 우리는 그 절대 평가가 될 거라고 확정을 짓고 거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 방향으로.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자 이것이 이제 사실 이런 거죠. 이제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 네. 얘기를 또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수능 절대 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네, 상당히 많은 이제 뭐 칼럼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지금. 네, 전문가들 네네. 열심히 이빨을 털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그 절대 평가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학습의 부담을 많이 줄여줄 것이다. 네. 라는 상당한 거짓말을, 상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 절대평가라는 자체가 네. 1차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로 인해서 수능 자체에 대한 대비는 네. 어떻게 보면 많이 학습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네. 네.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근데 왜 그렇게 될 거짓말이라고 가능성이 높은데, 생각하시는지? 네, 입시 자체의 틀로 봤을 때 과연 이 대학 입장에서 네. 과연 이 수능 절대평가를 했을 때 수능의 비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 질문은 네네. 자 학습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네네. 이 정책을 설계하고 그렇죠. 시행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네. 이것이 이제 거짓말이다라는 그 주장. 방향에는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요거 자체 하나만으로는. 네네. 네, 절대평가 자체는 분명히 네. 학생들이 90점 이상 나올 생각 혹은 80점 이 정도로 자기가 갈 정도의 대학에 맞춰서 일정 이상의 학습을 하면 충분히 된다. 라는 게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네네. 네, 실제로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네, 네. 왜 실제로 해봐야 아느냐? 네. 수능은 그 스브스 씨도 네. 몇 년도 해보셨습니까? 저요? 네, 대충. 저기 의식의 흐름을 쫓아가는 토크에 필요하지 네네. 않은 정보는 굳이 누설하고 싶지 네네. 않습니다. 어쨌든 네. 상당히 오래전에 보셨습니다. 그죠? 수능 네. 1세대예요. 네. 형 되게 은근슬쩍 귓속말 하듯이 약간 예. 느끼하게 네네. 하셨네요. 수능 1세대. 수능 1세대. 어쨌든 그 옛날에 보셨을 때도 그렇고 네. 지금 쭉 그 수능이 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중간에 편집을 해야 할 필요가 자, 제가 우리 잠깐 양글리 씨, 나갔습니다. 양글리 의식이 씨. 흐르다가 잠깐 집으로 갔어요. 네. 블랙아웃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블랙아웃. 네, 블랙아웃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편집점 1 여기서 끊고 네, 여기서 끊고 네. 자, 다시 시작합니다. 네, 오케이. 다시 시작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잠시 이제 그 양글리 씨의 의식의 흐름이 이제 실종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네.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합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네. 네, 양글리 씨가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뭐. 양글리 씨가 그런 거죠. 뭐.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다시 이제 핸들을 돌려가지고 정주행 하다 보면 네, 정주행합시다. 자, 학습 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그 설계자들의 주장이 네, 거짓이라고 주장하셨는데 네네네. 어떤 점에서 주장에는 근거가 따라야 되겠죠. 어떤 근거를 대실 수 있습니까? 자, 양글리 씨 또 지금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서로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지금 눈빛 보고 지금 바로 뭔가 느낌이 왔어요 지금. 네. 초점이 흐려졌어요 제가. 네. 지금. 자, 의식이 들락날락하는 양글리 씨와 함께 방송하기 진짜 힘들어 죽겠네. 자, 제가 좀 의식 좀 찾을 수 있게 그냥 네. 그 자문자답하세요. 네. 자문자답이요? 예, 이번 판만. 그래요? 좀 정신이 좀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이러한 그 수능 절대평가 웃기잖아. 자, 수능 절대평가를 설계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측의 주장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 평등권의 확대. 교육 평등권의 확대. 두 번째 이제 학생들이 지어야 될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 네. 이런 것이 이제 그 설계자들의 주장인 거고요. 네. 상당히 거창하게 얘기하죠. 미리미리 아니에요? 준비하신 느낌이에요. 약간, 저는 항상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저 준비 같은 거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좀 그냥 대충 의식의 흐름대로 뭐
제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알아보냐? 말이 상당히 정제된 느낌. 어디선가 본 듯한. 나 기사에서 이렇게 콕콕 집어서. 자, 양글리 씨, 네. 저는 책을 5권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칼럼을 이제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깔때기 들이댔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그 교육 칼럼 쓰시고 네. 네. 네이버에 치면은 나온다는 소문이 좀 있습니다. 네이버 치면 나오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요즘 안 쓰고 있어요. 네. 돈이 안 돼. 그래서 아무튼 네. 자, 칼럼을 뭐 입으로 쓰는 거죠, 뭐. 네. 지금 입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 맥커터인데. 자,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들고 있는데 네네.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사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대표적인 문제 이제 아까 의식이 양글리 씨가 이제 의식이 이제 나가기 전에 블랙아웃 되기 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그 대학 쪽이죠. 혹은 네네네. 이제 대학 그렇죠. 쪽일 때 대학 쪽. 네. 의식 연결되려고 합니다. 예, 의식 연결. 좋습니다. 네. 내가 얘기하세요. 꽂아줬어. 네. 의식을 연결시켜줬어. 야. 자, 그래서 대학 쪽에서는 이제 심각한 네. 문제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렇죠. 뭐냐면 결국은 사실은 말이죠. 우리는 인재 선발 시스템 하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뭐 고입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고입과 대입을 이거를 입시라고만 생각하시면은 이게 지나친 단견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인재들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고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인재를 이제 선발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코 높이라든가 콧구멍 크기 같은 거 이런 거는 객관적인 어떤 검증 이 시스템이 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변별을 해야 되는데 인재 선발 시스템을 통과할 만하다라는 자격을 주어서 네. 이 사람의 인재성을 인정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능 절대 평가가 되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죠? 검증의 변별력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네, 다시 연결이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토크 네. 자, 이어서 해주시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라는 게 결국은 이 절대 평가를 하게 됨으로써 대학에서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인재 선발 시스템이라고 아직까지 계속 네, 저는 계속 주장을 합니다. 네, 열심히 주장하고 계시죠. 네, 네. 여기저기 네. 설명회 다니시고 입시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를 선발하는 그 시스템에 있어서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 학교에 자기 각자 학교에 네. 최대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할 학생, 네, 학문에 어울리는 학생, 네, 공부 좀 할 학생, 네, 이런 학생들 뽑고 싶은 인재상이 있다는 거죠. 네. 네. 물론 창의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말 많습니다. 그죠? 네. 네. 요즘에 거의 뭐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창의성 어쩌고 저쩌고부터 해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예. 다양하게 학생들의 여러 면모를 보고 뽑아야 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게 이제 수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 그 수시와 정시가 요즘에 그 현재 시스템으로는 네.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네. 이게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 일단 정시 쪽에서 수능을 절대 평가를 하는 순간 학생들을 변별할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렇죠. 결국 그 정시에서조차도 수능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네네. 혹은 정시 자체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고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그 영어가 절대 평가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올해 네네. 이제 수능에서 말이죠. 주요 대학들에서 영어의 반영 비율을 줄여버렸습니다. 네네. 네. 그 얘기는 그러니까 교육 현장을 잘 모르는 네. 일부 정책 설계자들의 어떤 설익은 정책에 의해서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재 선발 시스템의 근간이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불보듯 뻔하죠. 2021학년도에 당연히 변별력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수순이 어떻게 되죠? 각 대학들에서 정시의 비중을 인재 선발 시스템에서 축소시켜 버리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요즘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뒤늦게 수능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뒤늦게 그렇죠. 처리된 학생들. 네네. 맞습니다. 얘네들은 학생부도 없어.
네. 그죠? 1학년 때부터 뭐 핑핑 노느라고 그렇죠. 말이죠. 아, 정말 학생부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예, 그렇죠. 검정고시 본 네. 학생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네. 비록 소수자긴 하지만 네네네.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학생들도 대학은 가야죠. 대학 가야 되는데 가고 대학 싶으면 가야 가야 되는데 되잖아. 네. 얘네들이 신기하게도 사람의 심리상 그냥 아무 대학을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네. 뭐랄까 사회적인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이제 가고자 할 텐데 네. 그런 대학들에서 자 수능의 비중, 정시의 비중을 줄여버린다면 네. 그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요즘에 상당히 많이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자기가 각자 공부해서 홈스쿨링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잠깐 유행했다가 이제 요즘에 많이 사그라든. 네. 예, 어쨌든 그 홈스쿨링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다가 네. 검정고시 잘 봐가지고 성적 높은 친구 꽤 있습니다. 예. 검정고시 엄청 잘 봐요. 예, 그 친구들 수능을 보거나 혹은 뭐 다른 학교를 다녔다면은 점수가 네. 원래 높았을 학생들인데 네. 이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수시라는 형태로만 대학에서 뽑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네. 이 학생들은 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학생들에게는 네. 그 학생들은 이제 뭐 자기의 어떤 뭐랄까 그 현실을 받아들여서 네. 보통 이제 선호도가 높지 않은 대학에 사실은 강제적으로 혹은 억지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을 테이크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 손바닥보다 네, 뻔하다라는 얘기죠. 상당히 위험한 거죠. 네. 자 그러면 1-2점 차이로 학생들이 무한 경쟁, 줄 세우기 이런 교육하지 말자. 네. 조금 더 학생들이 자유롭게 좀 평등하게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 정책을 물론 좋은 취지로 설계를 했겠지만은 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일종의 평등의 역설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이 학생들은 네. 갈 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 학생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학생부로만 하게 되면은 학생부가 요즘에 그러니까 그 수시 체제에서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학종이라고 부르죠. 네. 네네. 학생 부종합전형. 종합전형이죠. 네.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죠. 네. 이 두 가지 시스템으로 봤을 때 실업계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실업계라기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죠. 네네. 네,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네. 수시에서. 왜냐하면 그렇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차라리 낫죠. 네. 네, 그 교과보다는 일단 여러 종합적인 걸 판단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교과 전형도 못지않게 많거든요. 네. 네, 학종만큼이나. 네네. 네, 교과 전형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네. 이 교과 전형에 이 친구들은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같은 잣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수하는 과목이 달라요. 고등학교 대응력이 내내 낮아서. 배우는 게 달라요. 네네. 네,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학생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다른데 거기서 만약에 면접이나 논술 기타 등등 다른 요소로 또 평가를 하게 되면은 네. 이 학생들은 똑같은 평등하다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네. 전혀 평등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요거 라고 키워드 보시면 좋네. 된다 이거죠. 평등의 역설. 그죠? 네. 평등의 역설이 발생할 확률이 거의 뭐 확률 높다 정도가 아니라 네.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규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물론 이제 뒤늦게 철들어서 이제 뒤늦게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소수일 수는 있습니다. 접니다. 아예 그냥 그렇군요. 예.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네. 처음부터 그냥 아예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죠?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살다 보면 좀 늦게라도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정신을 차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이 이제 원천 봉쇄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네, 자. 그거 마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시 문제도 있잖아요. 네네. 사법고시 네네. 폐지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계속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아직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옛 참여정부라고 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예, 그때의 약간 세간의 말로는 네. 이제 2부다.
라고 보는 거죠. 그쵸?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다 이제 그 정책 논조나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참여정부와.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실제로 그 공약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사실을 폐지하고, 그 뭐죠? 로스쿨. 로스쿨이죠, 로스쿨. 로스쿨을 계속 네. 확대하고, 로스쿨로, 그 변호사를 뽑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만간 이제 정리가 네. 되기는 돼야 될 문제예요. 안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쪽에 이제 그 뭐랄까 수요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요자들은 그 수많은 끝도 없는 이제 혼란에 네.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현재 지금 검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네네.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정책들이 이제 여러 루트에서 발표가 되면서 지금 난리예요. 공교육만 난립니까? 아니 사교육만 난립니까? 공교육 현장도 지금 난리라는 얘기죠. 네. 학생들 그다음에 학부형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한번 그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이 수능 절대평가의 그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네.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공교육 정상. 네, 공교육 정상화. 네. 제가 이제 교실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학생들을 교실에서 대략 꽤 몇 년간, 수년간 그렇죠. 학생들을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쳐봤습니다. 현직 교사 출신입니다. 양근희 씨는. 그러니까 그 거의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불리는 네네. 고교 최상위권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네네. 그 다음에 아주 평범한, 그렇죠. 그냥 일반 고등학교. 소위 말하는 네. 이제 일반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도 이제 가르쳐 봤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정체 없이 떠돌다가 이제는 근거지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은 편집을 하는 피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계속 얘기해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는 부분 살리란 말이에요. 재밌는 부분. 네, 자 어제 노멀하게 할 거야? 일반적인 애들처럼 할 거야? 저기 버튼을 누르고 싶어요 지금. 자, 얘기해 빨리 보시죠. 그 끄는 버튼 막 누르고 싶어요. 얘기해 보시죠. 얘기해 보시죠. 우리가 슬슬 지금 40분 넘었거든요. 35분입니다. 네. 지금 35분 넘어가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력이나 아니요, 저는 집중력에 꼬이고 집중력에 있다는 아무런 생각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네. 양근희 씨 계속 말씀해 네, 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절대평가를 함으로써 제가 이제 교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일단 수능 자체가 교실의 그 학습의 뭔가 파괴, 네. 그러니까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다. 네네. 라고 보는 거는 사실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능 절대평가를 하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된다. 이 말의 원래 정확하게 말하고자 했던 거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된다. 그 교과의 학습이 정상화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네. 학습을 하는 거의 방향이 네. 우리 그런 거죠.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과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게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두 가지 중에 네. 우리가 그동안에 수능 같은 시험 혹은 본고사 네. 뭐 이런 세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다양한 시험들이 보면은 현재까지 결과 중심의 그러한 테스트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학생들을 그 문제가 평가하기 될까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이 결과에만 목을 매지 네. 그 과정에 대한 학습의 그 과정에 대한 중점을 전혀 두지 않는다라는 거가 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어떤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사교육 같은 힘을 빌리는 거죠. 최대한 빨리 도달하고 최대한 쉽게 이해하고 최대한 빠르게 외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나 이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라고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 네. 결국은 협동학습이 일어나야 되고 학생들끼리 네. 토론도 하고 단순히 여기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도 안에서의 그 이야기를 서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다루면서 생각을 발전시키고 해나간다. 협동학습을 한다. 네. 라는 게 이제 이 수능 절대평가나 이런 논조를 취하는 사람들의 그러면 그게 이야기죠. 사실은 그들의 사실은 이야기라는 그게 이제 겁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형대로, 그러니까 수시는 수시대로 가고 네. 정시의 포지션은
포션은 일정 부분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아, 그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예, 굳이 주장을 하자면은 그렇죠. 네, 예, 그거에 그래서 대한 사실은 생각은,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고입 자기주도학습 전형도 마찬가지고. 잠깐만요. 네. 그 아까 나오던 그 교실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다뤄야 되는 거는 네. 결국 이 수능 절대 평가가 공교육의 정상화 정상화에 이바지하는가 하느냐 아닌가 뭐 이런 거예요? 네, 요걸 좀 얘기를 해야죠. 아, 이게 그래요?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공교육 정상화 이바지 하나요? 자, 짧게 좀 해주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말이 길지 그게- 내용이 없어. 아니 지금 한참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라 그러는데 아, 의식이 좋아요. 끊깁니다. 잘못하면 끊겨요 지금. 알았어요. 네, 퀴즈 자, 지금 끊어지기 직전. 블랙아웃 직전인데. 네네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수능 절대 평가를 도입하면 공교육의 정상화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 자, 양글리 씨가 생각하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뭡니까? 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짧게. 네. 그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네. 눈빛으로 레이저를 쏘고 계시는데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절대 평가가 그 교실에 학습에 뭐 무슨 뭐 다양화 뭐 토론하고 이런 거에 이바지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묻는 말은 네네네. 그 공교육의 정상화가 뭐죠? 정상화가 뭐냐?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바 지금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나가시는 분들 있죠. 예. 사교육을 없애버리자, 박살내버리자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인터넷 같은 데서도 댓글 같은 거 보면 압도적이잖아요. 일단 네. 사교육 문제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항상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전인교육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예. 일단 결과 위주로 하지 않음으로써 과정 중심으로 함으로써 네. 사교육에서 가질 수 없는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토론식 수업이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인간에 관한 네. 전인교육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 되게 만드는 거, 네. 사람 만드는 거, 네. 요거를 하는 게 바로 공교육의 정상화다라고 저는 자,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접하는 뭐 학부형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의 어떤 학생들의 어떤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생각하는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것의 실체는 뭐냐면은, 네. 자, 내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아들, 딸이 있는데, 내 아들, 딸이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공교육의 힘만으로도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전에 그 교육부 장관인가요? 그분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고, 예. 이것이 대부분 사실은 정책 이반자들이랄까 학부형 학생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죠? 근데 그게 공교육의 이게 공교육 정상화라고 그냥 솔직히 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그런 건데. 잠시만요. 이게 네네네. 공교육 잠시만요. 네. 이게 공교육 정상화라고 이제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말이 굉장히 그런 인식 자체가 굉장히 기만적이다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공교육이라는 것은 내 아들, 딸, A모 씨의 A모 씨 혹은 B모 씨 개인의 아들, 딸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걔네들만 하필이면 잘 가르쳐가지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랄까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일단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말이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쓴뻑쓴뻑 얘기하는 네, 사람들이 언어 많다는 도단이죠. 거죠. 네. 네. 그게 공교육 정상화의 실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공교육이라는 것이 그 개인들을 위해서 개인들을 좋은 대학교, 좋은 고등학교 보내기 위해서 종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공교육 정상화가 되면 달성할 수 없는 어젠다인데 그럼 공교육 정상화가 되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공교육 정상화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발생하지 않고 이분들은 공교육이라는 게 뭔지조차 개념이 잡히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죠. 네. 공교육이라는 것은 뭐 인류 역사에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요. 산업혁명 때, 영국 산업혁명 때 등장을 했죠. 왜 등장했을까요? 산업혁명의 그 핵심이 뭡니까? 그 표준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거였죠. 그렇죠. 예, 공장식 컨베이어 벨트로 대표되는. 네네. 자, 거기에 표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표준화죠. 네, 표준화가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표준화를 담당할 만한 인력이 워낙 무지렁이들이 많으니까 그런 인력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인력은 필요하니까 말이죠. 네.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도입한 역시 표준 교육안에 따라서 이제 그 국민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던 것이 근대 공교육의 출발이었던 겁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표준화였죠. 네. 공교육의 키워드도 내 A모 씨, B모 씨의 아들, 딸을 남보다 더 상대적으로 잘나게 키워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 아니고 표준적인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고입이나 고등학교나 대입 이제 인재 선발 시스템을 작동하는 선발권을 가진 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콧구멍 크기로 사람 뽑을 수 없으니까 네. 어떤 검증할 요소를 계속 도입을 개발하는 하는 거죠. 네. 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 것이고 네네. 고입 자기도학습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브 브랜드에 불과할 뿐입니다. 네네. 기본 구성 요소가 같아요. 네. 서류 보조, 면접 보조, 내신 성적 보고 뭐 이런 겁니다. 네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네. 그런 얘기는 사실은 뭐랄까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엄청난 대수술을 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사교육을 없앤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교육을 없애려면은 지금 너무 큰 틀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 사회 구조 자체의 문제거든요. 네. 네. 일단은 그 직업의 귀천부터 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달성 불가능한데 이거는 사회 자체를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있는 시스템 자체를 다 박살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모두 싹 다 긁어내가지고 싹 다 새로 심어야 돼요. 그게 말처럼 지금. 쉽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어렵죠. 네. 그런데 일단은 직업의 귀천이 없어진다라고 하려면은 사실 바꿔야 되는 요소가 제일 큰 게 임금 격차죠. 네. 펜대 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돈과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요즘 상당히 덥잖아요. 네. 이 더운 날씨에 땡볕에서 왜 30도가 갑자기 넘는데 날씨 얘기야? 아니야. 아직 의식의 흐름. 의식의 알겠습니다. 흐름. 네네. 네. 그래서 그 이 땡볕에서 나가서 엄청 고생하고 더 힘든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훨씬 적게 받는다 이겁니다. 네. 네. 이게 뭐 옳다 옳지 않다라는 거는 좀 논의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좀 이건 제끼더라도 네. 일단 요거부터 바뀌지 않으면은 요게 일단 만약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좀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냐? 학생들 중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나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던가 네네네. 기타 등등 자기의 꿈을 찾아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분히 입시에서 네. 충분히 그 여러 갈래로 네. 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옵션이 많이 생기고요. 그런 만큼 학생들이 공부할 학생들은 공부하는 대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거기에 예. 도달을 할 것이고요. 아하.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 네. 그런 거 하면은 어떤 학생들은 자기는 너는 공부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네. 그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상당한 특권. 네. 그죠? 상당한 뭐 프리미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물론 돈이 없어서의 문제보다는 학생권을 대학교 학생들 미안합니다. 말씀하시는 네, 그거 말고요. 네. 그 차를 탈 때도 네네. 예전에 네. 그 학생 뭐라고 돼 있었죠? 그 학생증? 아니 학생 토큰이요? 아니요 토큰 회수권이요? 예 회수권에 언제쯤 회수권 얘기야? 아니 네. 뭘 언제적이에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옛날 네.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공감하시는 분들 지금 요즘 애들은 뭐 모를 테지만 네. 어쨌든 그 회수권이나 이런 것도 그냥 청소년이기 때문에라기보다는 학생이라는 개념. 약간 좀 뭘 하든지 간에 학생 할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 그러니까 네. 나이 어린데도 근로자들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학교 안 다니는 학생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 학생이라는 걸로 싹 다 묶어버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묶는 거에 벗어나 버리는 친구들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소외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이 된다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그 소수자 얘기가 계속 네, 나오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학생은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공부하는 자체가 프리미엄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야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지만 옆집 애가 야 쟤는 공부한다던데 엄마가 이런 얘기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애가 기술을 배우더라도 야 니 그 앞가림 할 수 있고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네 전혀 옆집 애가 서울대를 가건 뭘 하건 전혀 상관이 없게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절대평가나 기타 등등 협동학습이나 여러 요소들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 뿌리에 지금 우리가 접근해가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 저는 이 모든 그 교육 문제의 그 뿌리에 네. 뿌리가 사실은 어느 공동체 징세 시스템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뜬금없이 무슨 징세 시스템이냐? 네네. 자 우리나라 경쟁 국가죠. 경쟁 국가라는 얘기는 내가 남보다 잘났을 때. 네. 뭐 소위 얘기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각자 이제 같이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남보다 잘났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 리워드가 크다라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가령 이제 뭐 지금 몇 년 전에는 뭐 핀란드 교육 열풍이 불었습니다만, 네. 그건 교육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까먹을 때마다 한 번씩 그렇죠. 나오죠 거기. 핀란드 그 교육과 뭐 한국 교육 네.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차이도 네, 있지만 있죠. 그 근본에는 그 뿌리에는 사실은 그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정서가 있고 그렇죠. 그 정서의 상당 부분은 징세 시스템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경쟁 국가냐 아니면 뭐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 국가냐 이 문제가 그렇죠.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핀란드에서 말이죠. 내가 남보다 잘났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보상이 우리나라만큼 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육체 노동자들이 고급 법률 노동자들만큼 법률직 뭐 전문직이라든가 그런 곳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만큼 혹은 그 이상 돈을 벌 수 있어요. 네네.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일단 그런 사회적인 전반적인 정서가 형성이 돼 버리면은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대한민국 수요자들은 이제 교육 수요자들은 지금 경쟁 치열하다 뭐 남을 밟고 뭐 내가 올라가야 된다 줄 세우기식 경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말이죠. 네. 이런 사회 정서와 징세 시스템 하에서는 이분들의 행동 방식이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이제 복지국가로 이제 우리도 이제 바꿔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그것이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말만큼 쉽겠냐 이거죠. 자 말로는 태양도 옮깁니다. 그것은 기나긴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네. 수많은 시행착오가 예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정리를 네. 하자면 네네. 저희는 일단 우리 세대에 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저희 세대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도 듣고 있을 텐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러니까 현실 위에서 미래 전략 짜야지 네.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미래 전략을 짜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디까지나 이런 이야기들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우리 평소에 많이 이야기할 때 같이 얘기해 보면 이제 많이 부딪히잖아요. 이런 면에 있어서. 그렇죠. 네, 네. 많이 세계관이 좀 다르니까요. 네, 세계관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 지금 우리가 거의 한 50분 정도 지났거든요. 네. 여기서 커트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여기 살짝 커팅을 하고요. 우리 잠깐 쉬면서 이야기하고 원래 우리가 그 표방하고자 했던 게 본격 그 고품격 물어뜯는 방송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별로 이렇게 물어뜯질 않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하죠. 의식의 흐름을 쫓아 토크하는 교육 및 교육 팟캐스트 스브센 양글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잖아요. 네. 그거 좋아요. 네. 이거 물론 좋습니다. 굉장한 캐치프레이즈예요. 네, 그렇죠. 근데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어쨌든 고품격이라거나 뭐 이런 이야기 좀 하려 그랬는데 에이 그런 우리가 거는 네. 개나 소나 고품격이라니까 그런 건 싫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그 물어뜯기 네. 물어뜯기 하고 나는 싶어요? 아니요.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이 뭔가 우리가 지금 대척점이 나오기 이전에 자꾸 이
이야기가 끊기고 다음 거 넘어가고 네.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의식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까 예. 이렇게 됐죠. 네, 잠시 휴식 시간 한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전투력을 가지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린지 알아들으셨어요? 정리가 안 돼. 대충 알아들으실 겁니다. 네, 멈추겠습니다. 잠시.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토크하는 교육 팟캐스트 스브센 양글리시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시 쉬고 왔어요. 네, 잠시 쉬면서 다행인 게 제가 지금 휴식 좀 가지고 나니까 좀 더 의식이 많이 돌아왔는데. 그렇죠. 아마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자, 양글리 씨가 의식이 들락날락했단 말이죠. 네. 저는 그냥 그것도 그게 사실 아름답다. 네네. 날 것 그대로 보내기로 평소에 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수업을 할 때 뭐 그러지는 않는데 예. 이게 지금 제가 좀 사실 좀 졸리거든요. 예, 수업을 멀리서 와가지고 예. 졸린데. 참고로 양글리 씨가 수업을 쉰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수업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익을 추구하나. 어쨌든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이게 확실히 우리가 또 나름 또 그 자기 분야에서 네. 이빨 털이범이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네네. 일단 수업을 하면은 일단 뭐 이빨 털이범으로서 네. 면모를 과시했었는데 네. 역시나 이 본질적인 이 DNA를 속일 수가 없는 게 아까 시작할 때는 졸려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렇죠. 네. 졸려 죽겠는데 네. 말하다 갔겠어요. 요즘 개인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만 아시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좀 깼습니다. 예, 제대로 우리 한번 절대평가에 대해서 좀 마무리 좀 지어야 되겠죠. 우리 좀 그게 뭐 두서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쫙 읊어댔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희가 지금 시간당 15,000원씩 내고 녹음실을 빌려서 정해진 시간대로 시간에 맞춰서 녹음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빨리 결론으로 가죠. 네. 갑자기 이제 막 던진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결론. 생각들은 알아서 하시고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사실 얘기 들으시면서 다양한 생각 해보셨을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절대평가가 되고 도입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된 거죠. 네. 그랬을 때 우리 잠깐 팩트 체크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팩트 체크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팩트인 게 밝혀졌습니다. 네, 팩트 체크는 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사실인 걸로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될 거는 지금 결국 절대평가가 됐을 때 우리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 특히나 중3부터. 그렇죠. 여러분 2010 올해 중3 말하는. 네, 올해 중3입니다. 지금 현재 중3 학생들,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 혹은 그 이하의 학생들, 학년이 낮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지금 대처법이 더 중요하죠, 사실. 결국 변할 거라는 거 아니까. 그렇죠. 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그게 약간 좀 뭐 해결책이랄 게 뭐 없어요. 뾰족한 게 없고요. 네네. 뾰족한 게 없고 유일무이한 해결책이 있다면 철이 좀 일찍 들어라. 네. 자, 이 방송 듣고 있는 현재 중3 학생들 정신 좀 차리고. 아니 지금 이 방송 듣는 지 한 50분 넘었는데 결국 결론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겠지만 정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철이 좀 일찍 들어서 어차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확대되고 수시는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시로만 수시 학생들을 뽑고 있는데 78%인가요? 제가 서울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78% 되는데 전체 그러니까 내년에 뽑는 전체 수시의 비율은 76%. 76.1%인가 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76%로 봐야 되고요. 서울대학교는 78%를 수시로 선발을 해요. 근데 수시는 다른 학교와 달리 서울대는 이 78%를 전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해결책이 뭐가 있겠어요? 철 일찍 들어가지고 학생부 관리해야죠. 서울대 가고 싶으면. 네, 맞습니다. 일종의 이제 스펙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 학생부에 무엇이 쓰여지는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결국 학교 생활 잘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특히나 이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금 학종으로 뽑는다고 해놓고 알고 보면은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공부를 잘하는 걸 떠나서 그 네. 이상의 다른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네. 그런 걸 보면서 은근히 사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은 학생들한테 네. 유리하게끔 네. 하는 그런 전형을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근데 그거에 관해서 매년 이제 서울대에서 항상 반대 자료를 내죠. 네, 그렇죠. 그 예. 자신들의 이제 그렇죠. 소통을 하려고 관련된 하니까. 거에 대해서 뭐 오해와 진실 뭐 이런 네, 걸로 맞습니다. 얘기해가지고 막 나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이러면은 바로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혹시 뭐 나중에 시간 되면은 저희가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뭐 네. 서울대 근데 사실 서울대가 뭐 그렇게 뭐 얼마나 비율이 큰 것도 아니라 뭐 이렇게 뭐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뭐 네. 근데 이제 중3 학생들은 뭐 네. 서울대 아니면 하버드 뭐 이러니까 말이에요. 아 중3 때 그랬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이거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저기 뭐랄까 인재 선발 시스템이 네.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되느냐,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가 이제 향후 이제 대입에도 큰 무시무시하죠. 영향을 지금. 끼치는 네. 그런 시스템 구조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룰 주제 중에 한 꼭지가 되겠지만 네. 특목고 자사고 폐지라든가 이런 그렇죠. 새로운 이제 교육 정책들, 설익은 교육 정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또 의식 2부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의식이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바톤 터치 하셨네요. 네. 그래서 해결책이 이제 일찍 그렇죠. 일찍 되는 거고 철드는 그다음에 건데. 잠깐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의 권한을 네.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둘이 있는데 뭐. 정리를 하자면 북치고 장구치는 네. 자, 정리를 하자면 자, 네. 철 일찍 들어야 되고요. 그죠? 그렇죠. 해결책이 이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양글리 씨가 네. 그러니까 자꾸 마이크가 이제 양글리 씨한테 넘어가면은 네. 이 좀 헷갈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 얘기를 왜 한 거죠? 왜냐면은 그걸 이게 보면서 시원하게 오해를 풀어라. 그런 거예요? 왜 한 거예요, 갑자기? 별로 안 시원합니다. 진짜 깝깝해요. 그거 갑자기 보면은 왜? 짜증만 나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러니까 오해를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해를 해도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뽑는다고 보지는 않는데 네. 뭐 사실 뭐 채점표를 제가 본 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죠. 다만 음모론인데? 저 음모론 제기하는 거 아니고요. 음모론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서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제 학생부 관리를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학교도 이런 말하면 좀 그럴 수가 있지만 네. 학교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학이 많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어디를 가느냐인데 어디를 가느냐의 문제도 또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어봐서 알지만 그렇죠. 네. 제가 직접 담임도 해봤고 여러 번 해봤고 네. 잘 알고 있지만 네. 담임의 성실성에 따라 이런 네. 망할 네. 이런 젠장할 담임의 성실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기록부도 많이 달라지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얼마나 많은 교과 선생님들이 훌륭하게 여러분을 관리해 주느냐. 쉽게 얘기해서 같은 활동을 해도 선생님마다 이 성실도가 달라요. 이 생활기록부를 써주는 거가 어떤 선생님은 좀 관대하게 최대한 좋은 이야기로 많은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종에서 실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점수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정확히 알고 그 구체적인 예시, 예를 들면 이 학생은 발표를 많이 하고 이렇게만 적어놓는 선생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발표를 어떠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줬더니 그거에 대한 추가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면서 아주 예리하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는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나면 땡큐. 자, 이 하지만 방송을 그- 듣고 네네. 있는 잠시만요. 자, 이 네네. 방송을 듣고 있는 중3, 고3 학생들 많을 텐데 자소서도 좀 뭔가 죄송한, 똑같은 논리로 작성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나는 뭐 인성천사다, 나는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직접적인 서술 하등 도움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듣고 그 평가자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읽으면서 네. 이 학생은 정말 뭐 그런 학생이구나라는 느낌이 들게끔 써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 네, 구체적으로 사례가 써줘야 되죠. 구체적이어야 네.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네. 이 학생부가요, 선생님이 써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의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점을 나중에 제기를 하겠지만 네. 일단은 오늘 토크에서는 결국 여러분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목매야 된다. 별 수 없다. 라는 게 제 이제 하나의 이제 솔루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네. 솔루션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네. 이제 목을 맨다, 뭐 일방적인 의리 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근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그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바라보는 이유의 대부분은 권력이 바로, 그렇죠. 양글리 씨가 선생님에게 이야기했던 있기 그렇죠. 때문이죠. 그리고 네. 이제 그것을 권위가 많은 섭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그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하시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네. 이렇게 교육 공급자와 교육 수요자의 의식의 간격이 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간격이 좀 커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만 수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학교의 수준 차이, 그다음에 여러분이 그렇죠. 다니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의 수준 차이도 분명히 네. 존재한다라는 의미죠. 네. 그 학교의 차이라는 것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왜 여러분이 막 자사고에 막 가고 싶어 하고, 여러분 요즘 그 용인의 모 고등학교 있잖아요. 네네. 그 학교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고 흔히 이제 회자되고 있죠. 네. 네, 실제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죠. 비율상으로 보면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절대량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네, 절대량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그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결국, 그러니까 대부분 수시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수시 관리 잘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수시 관리를 잘해주는데 학생부를 관리를 잘해준다는 얘기고,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네, 제가 내부에 있어봐서 알지만, 네, 결국 뭐의 차이냐면요. 일반계 고등학교와의 차이는 일단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학교 1년간의 커리큘럼 자체를요, 철저하게 수시에 맞춰서 잘 짜놨습니다. 한마디로 수시에 학생부에 쓸말이 많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요. 교과 말고요. 교과 외적인 비교과 있잖아요. 비교과 활동에 아주 최적화된 수많은 소규모 활동들을 학생들한테 권유하고요. 그 네.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네네. 네, 잽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냥 끝나자마자 방과 후에 바로 야자 때려 넣고 이런 학교랑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은 지금 중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 네,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 체제에서는 안타깝지만 저도 이런 걸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학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학교라는 건 뭐 정의는 다양하지만 네. 좋은 학교를 많이 보내주는 학교가 왜 그런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관리라는 것도요, 선생님들이 상당수가 게으른 사람도 있고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시스템으로 커버를 하는 거거든요. 네. 학교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학교를 진학하는 게 대학을 가는데 매우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럼 해결책 잠깐만요. 너무 좀 잠깐만. 비참하네요. 약간 해결책이 근데 이게 리얼한 현실인 겁니다. 자, 너무 비참해 지금. 자, 이런 얘기 해야 해결책이 되다니. 첫 번째. 네. 첫 번째, 네. 철이 일찍 들어라.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거 딴 거 하지 말고 철이 일찍 네네네. 들고. 그렇죠. 네. 일찍 그만하고. 들고, 그 다음에 네. 두 핸드폰 좀 번째, 내려놔라. 네. 그렇죠. 두 번째,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된다. 학생부를 잘 쓰는. 최악이다. 내가 말해놓고도 이건 최악이야. 아니에요. 이거. 최악이 아니고. 별로야.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흥분하지 말고. 이거 자르지 마. 이건 날 것 그대로 내보내는 거야. 그럼요. 두 번째는 네. 이제 학생부를 잘 써줄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커리큘럼, 그런 그 학생부 기재 시스템, 네. 그런 성실성을 갖춘 네.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그렇죠. 특정 고등학교들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리할 수밖에 없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네. 것이 이것이 리얼한 현실이다. 네. 이세 가지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정리 잘하셨네. 나름 사회자니까. 사회자니까. 사회자? 진행자? 뭘로 할까요? 뭐 아무거나 하죠. 진행하는 사회자? 사회하는 진행자? 네. 자, 의식이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네,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양글리 씨 지금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좀 인생에 꼬여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문제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지금 이야기한 게 좀 약간 좀 처참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좀 이런 얘기 하긴 싫은데,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갔을 때, 제가 일반 인문계고도 있어 봤지만, 일반 인문계고가 시스템이 절대 자사고를 따라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 생각에. 아주 짧은 저의 식견이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좋은 학교, 왜 수시를 많이 보내는가? 수시를 많이 보내는 학교들은 대부분 시스템을 갖춰놨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글쎄, 근데 이제 결론이 이제 살짝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은 조금 우리가 두들겨 맞을 수가 있고요. 아, 이미 두들겨 앞에서부터 이게 우리 시작한 지 한 30초도 안 돼가지고 두드려 맞을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역사라는 것은 말이죠. 네네. 그 괴종식의 괴종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왼쪽, 오른쪽, 네.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지금 뭐랄까요, 고교 다양화 정책이라든가 수월성을 중시하는 교육 정책이 이제 꽤 오랜 동안 지속이 되면서 네. 여러 이제 뭐랄까 문제점들이 있죠. 분명한 저희 방송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분명히 이제 뭐랄까 적폐라고 할까요?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요. 요즘 적폐 유행하는 말이죠. 그런 글쎄 아무튼 그런 교육계에 어떤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또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내놓는 거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내서 또 그것이 한 5년, 10년 유지가 됐을 때 또 그것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산적한 교육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때 이제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말이죠. 요걸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마치 괴종식의 그 괴종을 까딱 왼쪽 오른쪽 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뭐가 되느냐.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맞습니다. 누구냐면 그 교육 설계자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명백하게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식의 흐름대로 토크하는 교육 팟캐스트 스브스 앤 양글리시를 듣고 계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저기 처음이라 정말 막 하고 있죠.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국 되게 참 비참한 결론을 내렸지만 근데 말 같지도 않은데 너무 리얼해. 아니야. 리얼한 해결책이 나와버렸어. 특히나 제가 이제 나중에 향후에 나오는 이제 팟캐스트 우리 계속 2회, 3회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리얼하게 대체 학교에서 학생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실상을 알면은 그래서 정말, 양글 씨는 현대판 음서제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학생부가요,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가? 저는 사실 이거부터 따져야 되고, 또 하나 따져야 되는 거는 내신이라는 거, 이게 과연 타당도가 있느냐?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느냐? 사실 이거 저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좀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겠지만. 지금 저희 시간당 15,000원씩 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됐어요. 다 됐어. 조만간 이제 쫓겨나게 생겼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결국 그겁니다. 이게 수시가 지금 절대 훌륭한 제도, 방향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방향 자체가 좋은데 지금 너무 빨리 도입되는 바람에 지금 많은 피해자가 양상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결국 정시와 수시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상황에서 고3 실제 교실에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냐? 수시를 대비하면서 정시를 대비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으면서 엄청난 양의 학습량, 그리고 엄청난 많은 학교에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하나고는 이런 안 그래요. 것들에 하나고는 수능 준비 안 시켜줘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한두 개 학교 말고요. 실제로 정말 수많은 고3 교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시를 함으로써 뭐가 되느냐? 지금 학생들이 학원을 안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학원은요 지금 내신 대비하러 갑니다. 다만, 내신은 내신대로. 네, 내신은 내신대로 4주 정도의 그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3월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학기가? 그러면 3월까지는 한 달 동안은 갑자기 수능을 대비합니다. 네, 수능 공부하다가 갑자기 4월 가서는 내신 잠깐 한 달간 하고. 죄송한데 네. 결론 마무리 네,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어를 하라고 그랬더니 왜 다시 아니, 갑자기 포문을 열고 있어. 서론을 얘기해. 우리가 이제 한 3분 정도 있으면 쫓겨날 텐데, 일단은. 제가 비용은 지불할 수 있어. 15,000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갑자기 제가 좀 삘 받아가지고,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네, 요즘 네. 양글리 씨가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의식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네. 요즘 사정이 좋으신 스브스 씨가 네, 저에 대한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걸로 정리할까요? 네. 더 얘기하실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결국 지금 내신 자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눈을 질끈 감고 내신을 대비해야 되면서도 각종 비교과 영역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좀 말이 좀 심한데, 그러니까 미리 철들고, 네, 지금 중딩이라고 자꾸 그 핸드폰만 손에 쥐고 애들이랑 카톡하면서 크크크크만 하지 마시고 게임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철저히 학교 내에서 성실한 척도 해주시고요. 선생님들한테 많은 어필 해주셔야 그래야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고등학교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그러면은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라고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특목고 자사고라든가 뭐 이제 학생부 관리를 잘해준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네, 그렇죠. 특정 학교들의 유형을 이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이제 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현장의 반발은 뭐 분명히 예고되어 있는 반대.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려야 될 텐데 네. 다음 저희 팟캐스트 주제가 뭐죠? 스브스 앤 양글리시 주제가 특목고 자사고 폐지 한번 할까요? 특목고 자사고 폐지. 좀 리얼하게? 네, 아주 리얼하게. 저희는 뭐 특목고 자사고에 있었기 좋습니다. 때문에 네, 실제로 근무를 했었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특목고 자사고 관련된 예. 아주 전문가시죠, 스브스 씨가. 네, 그 아니, 뭐 입학에 관한 상당한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인물로 저는 알고 있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콧물 나올 뻔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아무튼 저희가 예고해드립니다. 네. 저희 의식의 흐름대로 독과하는 왜 혀가 떨려? 왜? 의식의 흐름을 혀가 못 쫓아가고 있어. 자, 의식의 흐름대로 네. 토크하는 교육 팟캐스트 네. 스브스 앤 양글리시 다음 2부 주제, 다음 두 번째 2회차 주제 예고하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